안녕하세요. 1시간 문화 산책 홍예은입니다. 요즘 한강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평일인데도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강에 다녀왔는데요. 돗자리 펴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과자도 잔뜩 사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특별한 건 한 건 아닌데도 이상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냥 바람 풀고 사람들 웃는 소리 들리고 강 보면서 멍 때리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는 한강 위치가 있으신가요? 저는 피크닉은 여의도나 뚝섬 한강공원 좋아하고요. 자전거나 러닝은 이촌 한강공원 자주 갑니다. 특히 저녁쯤 가면 노을 지는 풍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괜히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한강 가면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치킨 시켜 먹는 사람들, 돗자리에서 보드게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기타 치는 사람들까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저처럼 가만히 앉아서 강만 바라보고 계시고요. 각자 다른 하루를 보내다가 같은 공간에 잠깐 모여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예쁜 한강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삼국시대 때 왜 그렇게 한강을 차지하려고 싸웠는지 조금은 이해 간달까요? 물길도 좋고 풍경도 좋고 사람도 모이고 예전부터 중요한 공간이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치킨을 뜯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요. 괜히 역사 속의 인물이 된 것처럼 이 한강은 절대 뺏길 수 없다. 이런 상상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서울 올라왔지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바쁘게 학교 다니고 감성이 촉촉해지더라고요. 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좀 진지한 얘기들도 꺼내게 되고요. 미래 얘기, 요즘 하고 있는 고민거리 같은 것들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엔 추억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춘이라는 게 엄청 특별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늦은 밤에 한강 가는 거, 친구랑 컵라면 먹으면서 웃는 거, 또 사진 찍다가 괜히 뛰어다니는 거, 그러한 사소한 장면들이 나중에 오래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한강의 밤 감성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밤 공기 들이마시면서 자전거 타고 달릴 때 들으면 괜히 더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오프닝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입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춘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창 시절, 20살? 혹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이런 시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정말 다른 장면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내 청춘이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도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다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죠. 해야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가끔은 진짜 너무 피곤하다 싶은 날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보면 그 시간까지 또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뭔가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나이보다는 그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억들? 지금은 별거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괜히 그리워질 것 같은 순간들이요. 그래서 가끔은 청춘이랑 추억을 내가 조금 섞어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쁜 추억 하나를 떠올리면 그때가 청춘이었구나 싶다가도 지금처럼 그냥 한강에 가서 바람 맞고 있을 때면 지금 이 순간도 청춘이구나 싶거든요. 사실 어릴 때는 청춘이 엄청 거창한 건 줄 알았어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꿈을 향해 엄청 뜨겁게 달려나가고 사랑도 드라마처럼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청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느끼는 건 청춘은 오히려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친구랑 집 갈까 하다가도 괜히 아쉬워서 카페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딱히 할 말도 없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시간을 더 보내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또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집중이 안 되면 우리 편의점 갈까? 하고 편의점 다녀오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요. 새벽에 와, 우리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냐? 하면서 웃긴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진지해지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조차 청춘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밤 산책을 하면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서울 밤거리나 한강 같은 곳이요. 다들 이어폰 끼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뭔가 괜히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각자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냥 한강에 앉아있다 보면 정말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신기한 건 그런 고민들조차 나중엔 결국엔 다 추억이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 때는 뭔가 입시가 내 세상의 전부 같았고 시험 하나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지나가고 뭔가 다시 하라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교만 오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더 진지하고 더 깊은 고민이 생기고요. 진로 고민, 인간관계 고민, 미래 고민.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의 연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꼭 예쁘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야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매점 가던 기억. 시험 끝난 날 괜히 학교 운동장에서 오래 걸어봤던 기억. 늦은 밤 집 가는 버스에서 음악 듣던 기억.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지금 떠올리면 이상하게 다 반짝여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사진도 괜히 더 찍어두고요.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도 더 소중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사실 현재를 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요.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는 하루 같고 또 별거 없는 하루 같고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은데 나중에는 꼭 그렇게 일상 같던 날들이 가장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는 가끔 옛날 사진첩을 들여다보는데요. 그럼 정말 별의 별 사진이 다 있어요. 급식 사진, 흐릿하게 찍힌 셀카, 편의점 앞에서 음식 들고 찍은 사진, 시험 끝나고 신나서 찍은 사진들까지요. 그 사진들을 보다 보면 그때의 공기나 냄새 같은 게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아, 청춘이라는 건 뭔가 완벽한 시기가 아니라 불안하고 서툴러도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 순간 자체겠구나 하고요.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좋아하는 음악 하나에 위로받고 친구 한마디에 웃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예쁜 노을 하나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청춘 같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방향을 다 찾지 못했어도 괜찮고 조금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은 시기. 그게 청춘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친구랑 웃었던 순간도, 집 가는 길에 들었던 노래도, 괜히 멍하니 하늘 바라봤던 시간도 언젠가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듣는 순간도 훗날 돌아보면 그때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고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이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 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까지는 청춘에 대한 예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반짝이는 밤, 추억,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지나고 나면 웃고 떠올릴 수 있는 순간들까지요. 그런데 모든 청춘이 다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청춘 하면은 우리처럼 반짝반짝한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또 친구들이랑 밤새 놀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어떤 청춘은 웃으면서 떠올리기 어려운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아픈 기억으로 남는 청춘.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해야 하는 청춘도 있다는 거죠. 특히 5월이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5월은 참 신기한 달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괜히 어딘가 놀러 가고 싶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강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딱 청춘이라는 단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떠오르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5월이라는 계절이 마냥 밝고 가볍게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쁜 계절인데도 어딘가 먹먹한 감정이 같이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작품도 바로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풋풋한 청춘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시대의 아픔과 슬픔까지 함께 담아낸 작품인데요. 바로 5월의 청춘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되게 따뜻하고 감성적인 청춘 드라마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설레이는 청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라기보다는 그 시절을 살아갔던 청춘들의 이야기 자체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 드라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청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해질녘 문득 스쳐가 철없어 순수했었던 기억한 모퉁이에 멈춰 추억의 나날 다시 그려본다. 내리는 빗방울 소리 바싸마 잠을 청하는 한없이 행복했던 그때 떠올리다가 돌아서 눈물을 훔친다. 세월이 남긴 흔적에 가려져 버린 내 어린 시절
시절 찾을 수 있나. 밤하늘 날 비춰줬던 그 별빛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나. 내리는 빗방울 소리 벗삼아 잠을 청하듯 한없이 행복했던 그때 떠올리다가 돌아서 눈물을 훔친다. 세월이 남긴 흔적에 가려져 버린 나의 어린 시절 찾을 수 있나. 밤하늘 날 비춰줬던 그 별빛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나. 아련한 첫사랑의 꿈 이미 해졌지만 내 맘은 아직 그대로인데 흐르는 눈물이 내게 물어오는구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네, 오늘의 작품 5월의 청춘은요, 2021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을 다루는 드라마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청춘들의 사랑과 일상, 그리고 아픔을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 제목만 들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따뜻한 청춘 드라마 같잖아요. 뭔가 벚꽃 날리고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막상 보면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장면들이 있는 동시에 계속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건 배우분들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먼저 남자 주인공인 황희태 역은 이도현 배우님이 연기하셨습니다. 황희태라는 인물은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인데요. 겉으로 보면 매우 장난스럽고 능청스러운 성격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희태라는 캐릭터는 그 시대 청춘들의 불안함과 책임감, 이런 감정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인물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김명희 역은 고민씨 배우님이 맡으셨습니다. 김명희는 간호사로 일하는 인물인데요. 현실적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상처를 동시에 가진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명희라는 인물이 굉장히 현실적인 청춘처럼 느껴졌어요. 꿈도 있지만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청춘에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김명희의 친구이자 부유한 집안의 딸인 이수련이라는 인물의 역은 금세록 배우님이 연기하셨고요. 이수련이라는 캐릭터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려는 인물입니다. 되게 당차고 똑부러지는 성격인데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의 오빠이자 희태의 친구인 이수찬 역은 이상희 배우님이 맡으셨습니다. 수찬은 겉으로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점점 그 시대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선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만 봐도 그냥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요. 이 이야기는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황희태는 원래 서울대 의대에 다니던 학생이지만 어떤 사건을 이후로 광주에 내려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능청스러운 사람인데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또 사회적 압박 같은 것들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던 중 김명희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 자체도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이라는 인물이 맞선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 친구인 명희가 대신 이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거든요. 약간 영화 같은 설정이죠. 처음에는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도 흐르는데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사랑 이야기를 되게 담백하게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엄청 자극적이거나 화려한 연애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청춘들이 사랑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같이 밥 먹고 버스 타고 몰래 만나고 서로 걱정해주고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오히려 설레고 더 예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희태가 명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명희도 점점 희태 앞에서는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현실 때문에 감정을 조금 숨기려고 하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게 섬세하게 그려집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히 예쁜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배경이 1980년 5월 광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점점 시대의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거리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군인들이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물들의 삶도 완전 바뀌게 돼요. 저는 이 드라마가 좋았던 이유가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건만 보면 가끔 숫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 시대에도 평범하게 사랑하고 웃고 미래를 꿈꾸던 청춘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기도 해요. 희태와 명희도 그냥 평범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시대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드라마가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는 맞서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청춘이라는 게 단순히 반짝이는 시절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청춘은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시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 그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목이 더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5월의 청춘이라는 말 자체가요. 청춘이라는 단어는 되게 예쁘고 밝게 느껴지는데 이 단어를 보면 굉장히 먹먹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좀 당연하게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는 거, 그리고 평범하게 내일을 기대하는 거. 사실 그런 평범한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간절했던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히 슬픈 드라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의 청춘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한동안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특히 OST를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되고요. 등장인물도 생각나고 마지막 장면도 계속 떠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청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의 청춘 등장인물과 전체 줄거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순한 청춘 로맨스를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감정과 아픔까지 담아낸 작품이라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풋풋하고 예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마음이 먹먹해지는 장면들도 정말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5월의 청춘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까만 밤하늘 위에 빛이 나는 별 하나, 누굴 위해 빛나는지 몰라도 밤새도록 외로이 있네. 문득 그리워진 건 그댈 볼 수 없음에 나의 일기장에 그대 이름만 자꾸 적어봅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 별빛 하나 그대를 닮아서 주머니 속에 감춰서 그대에게 전해주리. 그대의 그늘진 얼굴 위로할 순 없지만 멀리서도 나를 찾을 수 있게 길을 비춰줄게요. 별이 쏟아지는 밤 별빛 하나 그대를 닮아서 주머니 속에 감춰서 그대에게 전해주리. 눈을 감아봐도 스며들어와 그대
꽃처럼 피어나는 밤 나의 하늘 그대로 가득 차 어여쁜 편지 위에다 마음 가득 이 드라마가 유독 5월이 되면 다시 생각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제목 자체가 5월의 청춘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마지막 편지 장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나이든 희태가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올해는 명희 씨를 잃고 맞은 40번째 5월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쿡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담담한 문장이잖아요. 뭔가 억지로 시청자를 울리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감정을 크게 토해내는 장면도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너무 오랜 기간 아파한 사람이 겨우 꺼내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저는 어김없이 라는 저 단어가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계절은 멈추지 않잖아요. 봄은 또 오고, 그렇게 5월도 또 찾아오고, 사람들은 다시 벚꽃 사진을 찍고, 날씨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희태에게 5월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계절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봄인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끝나지 않는 기억이라는 게 너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희태의 편지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 죽어보려고도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그 5월로 날 돌려보내는 그 밀물이 어찌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던지요. 라는 편지 내용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희태라는 사람이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견디며 살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상처도 언젠가는 흐려지고 아픔도 무뎌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어떤 상실은 결코 완전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희태는 살아남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그 5월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몸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기억은 계속 과거로 끌려가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사람은 가장 아팠던 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특정한 계절이 오거나 특정한 음악을 듣거나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오래전 감정이 선명하게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요. 아마 희태에게 5월은 그 평생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단순히 개인의 슬픔으로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뭔가 그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건 자체를 중심으로 기억하잖아요.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 속에는 그 이후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시간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요. 저는 히트의 편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더 마음이 아팠던 건 히트가 계속 살아갔다는 점이었어요. 살아가려면 밥도 먹고 나이도 들고 계절도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삶을 살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냥 마냥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아니었던 거죠. 계속 과거를 아는 채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게 너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청춘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청춘이 단순히 아름다운 시간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에게 청춘은 잊을 수 없는 상실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계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특히 희태와 명희는 엄청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서로 사랑했고 평범한 내일을 기대했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그 평범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편지에는 단순한 그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시간의 무게 자체가 담겨 있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5월이 되면 이 드라마가 계속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끝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작품이 너무 잘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희태가 편지를 쓰는 이유도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 자체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스친 눈인사로 날 수줍게 반기던 그대 보는 애틋함도 지친 나의 위로가 돼요. 잠깐 내리는 소나기처럼 내 마음 깊이 여운이 되어 이토록 아름다운 날이 찾아오면 뜨거운 내 마음 고백해요. 이 밤이 그 무엇보다도 고요하게 머물다 가길 바라요. 어서 와요. 그대 있으면 내 맘이 따뜻해져. 그저 푸른 봄 향기도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깊은 한숨도 멀리 떠나게 내 마음 깊이 다가온 그대 이토록 아름다운 날이 찾아오면
그치만 여러분, 이들의 청춘 같은 5월을 다시 꺼내보는 사람이 히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드라마를 자꾸 꺼내보게 되거든요. 분명 결말을 알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 기다리는지도 알고 마지막에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질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5월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희태와 명희가 함께 걷던 장면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사소한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 같은 정말 별거 아닌 장면들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계절이 되면 떠오르는 작품, 노래만 들어도 장면이 다시 생각나는 작품, 다시 보면 또 같은 장면에서 울게 되는 작품. 저에게 5월의 청춘이 딱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다시 5월이 온 만큼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그들의 청춘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오늘 이렇게 드라마 5월의 청춘과 함께 청춘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문화산책이었습니다.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